최첨단으로 AI 활용한 그 논문 작성법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대학에 초청받아서 요거는 이제 조선대학교 교수님들 대상으로 네, 요 거기 있는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교수님 대상으로 했던 강의인데요. 한번 요거 보시면 논문을 쓰셔야 되는 분들 또 지금 뭐 논문을 안 쓰고 졸업을 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학술대회 논문 하나 쓰고 이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뭐 다음 학기나 이때 되면 또 학술대회 한다 그러면 교수님들마다 전부 막 푸시를 할 거예요. 네, 학술제 논문 하시내라. 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필에다가 논문 안 쓰고 이렇게 석사 졸업한 다음에 뭐 논문 논문 제목 쓰라 그러면 정말 그냥 저는 학점으로만 졸업했어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 논문을 안 쓰고 졸업하더라도 학술제 때라도 논문을 좀 써놓는 게 좋아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주형균 교수님하고 논문을 많이 썼어요. 제1저자. 그래서 지금 검색하잖아요. DBPI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인용 횟수도 굉장히 많아요. 네. 20년 전부터 주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에이전트의 시대예요. 에이전트 시대. 네. 에이전트. 우리 젠스파크를 지금 유료로 쓰시는 분들, 젠스파크를 그렇죠. 네. 젠스파크가 이제 AI 에이전트인데 정말 젠스파크에다가 지시만 잘 내리면 소논문 한 편을 써줍니다. 네. 정말 우리 그냥 뭐 아주 유명한 뭐 경영학회에다가 넣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성대 학술제에 그 할 만한 거는 얘가 써줘요. 그 정도로.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젠스파크 미드업 행사를 갔다 왔어요. 미드업 행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100여 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해커톤 대회를 합니다. 젠스파크에서 상금도 걸고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뭐 5만 크레딧 주고 또 이런 것도 막 줬어요. 막 이렇게 그 노트북에 붙일 수 있는 젠스파크 로고 필요하신 분 이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네. 젠스파크에다가 네. 자, 그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사용자가 지시하면 수동적으로 응답하던 것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여기다가 질문만 하면 돼요. 네. 질문만. 이번에 여러분의 책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문을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학술대 발표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주면 젠스파크가 검색을 해요. 논문들을 막 찾아와요. 참고할 논문들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분석을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드릴 거예요. 논문을 집어넣고 네가 리뷰어의 관점에서 한번 논문을 분석해봐. 그럼 쫙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문 주제 있을 거 아니에요. 논문 주제를 올리고 이 논문 주제가 어떨까요? 그러면 이건 너무 많아. 네. 다른 주제로 해봐. 라고 알려줄 정도로. 왜냐면 지금 클로드나 젠스파크나 전 세계에서 나온 논문들을 다 지금 학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그 영어 논문 가지고 그렇게 4명씩 짜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막 번역해가지고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석박사학원 다닐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클로드에 집어넣으면 쫙 번역돼 나오고 요약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필요한 논문만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좋은 시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그런 그 리서치하는 것들을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논문들 쫙 찾아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젠스파크 좋은 점 뭐냐면 팩트 체크가 돼. 팩트 체크. 내가 논문 하나 다운 받았는데 이게 가짜 논문인지 진짜 논문인지 집어넣으면 이거는 무슨 하버드 어디에서 나온 논문입니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제 젠스파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논문 쓰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논문 쓸 때 가장 힘든 작업들이 이제 문헌 검색이에요. 문헌 검색. 도서관에 가서 DBPI 가서 문헌 검색을 하고. 네. 또 예전에는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했단 말이죠. 20년 전에는. 지금은 다 PDF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힘드니까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우리가 이제 젠스파크에다가 부탁을 하면 나는 뭐 지금 석사 과정
사막사인데 뭐 이런 논문을 써야 돼. 네.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쫙 찾아. 근데 이제 내 소속을 밝혀야 돼요. 내가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소속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썼던 논문들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하는 것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검증하는 검증.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료 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끌로드에 집어넣으면 정말 끝내주게 잘 써져요. 끌로드에 집어넣으면 초록부터 안에 있는 본문부터 등등등. 근데 나중에 참고문헌 정리도 필요하잖아요. 참고문헌도 딱 집어넣고 그 APA 방식으로 뭐 바꿔줘. 그럼 쫙 바꿔줍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논문 쓸 때는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뭐 영어는 영어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또 기억니은 그리고 뭐 그다음 이거 하려면요 그거 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참고문헌 정리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딱 눌러서 무슨 방식으로 해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논문 쓰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니스파크나 끌로드를 사용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논문을 쓰실 때.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니스파크는 어쨌든 가장 최고의 모델들이 4개가 움직이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따 아마 참고문헌 찾을 때 굉장히 잘 찾아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한 6개월 걸렸다면 지금 한 6주면은 쓸 수가 있어요. 6주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끌로드는 그 분석, 예를 들어 논문 20편을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연구모형 찾아와, 뭐 찾아봐, 그럼 쫙 찾아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대용량 분석을 할 때는 끌로드를 쓰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초안을 쓸 때는 끌로드에 쓰시고, 그 다음에 다 완성한 다음에 또 끌로드한테 들어가서 철자법을 이제 뭐 수정해 달라든지 뭐 이런 논문 형식으로 학술대회 투고 규정에 맞게 해달라는 식으로 등등으로 끌로드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기존의 연구 프로세스가 이렇게 한 6개월 걸렸다면 기존에는 뭐 구글 스칼라에 가거나 RISS에 가거나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형광펜 밑줄 요약하고 막 번역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AI를 통하면 이 제니스파크를 통해서 주제 검색을 하고요. 끌로드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추출하고 그리고 논문 초안 IMRAD가 뭔지 지금 한번 챗GPT나 제미나이로 검색을 해보세요. IMRAD가 뭔지 요거 강의한 우리 패들렛에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서 논문 쓰실 때 활용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본 용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IMRAD가 뭔가 논문 쓰는데 IMRAD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약자인데요. 약자인데 IMRAD 논문 초안 작성. 얘한테 이 용어만 집어넣어줘도 논문 초안 쓸 때 잘 써준다는 얘기죠. IMRAD 논문 쓸 때 IMRAD가 뭐야? 라고 하면 이제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알려줍니다. 오, 이상학 관장님은 시험 끝나고 학교로 오고 있대요. 와, 대단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카톡방. 지금 경영지도사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도 IMRAD가 뭔지 알고 이런 용어를 넣어주면 되게 좋아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IMRAD 논문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오, 좋아요. IMRAD. 그러면 I는 introduction, 그렇죠? 그 다음에 M은 메소드, 결과는 리절트, 논의는 디스커션. 이거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했는가, 어떻게 연구했는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 계획서 써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연구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논문 심사 받을 때도
아마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연구하셨어요? 방법론이 뭐예요? 물어볼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뭐 얻은 그 인사이트가 뭔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하겠죠. 그리고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뭡니까? 라고 또 교수님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I는 논문 쓰는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논문 쓸 때 어떻게 AI 활용하는지 한번 6단계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젠스파크의 딥 리서치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쭉 자연으로 질문을 하세요. 나는 지금 이제 뭐 사막천대 논문 뭐 이걸 준비하고 있어,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논문 주제는 이러이런 거야. 이거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한 10개 찾아주겠니? 국내에 뭐 그 학술 대회지나 아니면 뭐 여러 논문집이나 아니면 그 기존에 나왔던 논문들을 찾아주겠니? 그럼 쫙 찾아줍니다. 그리고 딱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팩트 체크로 가는 거예요. 팩트 체크. 제임스 파크에 이게 진짜 사람이 쓰는 논문인지, 진짜 이게 나온 논문인지 알아봐줘. 그럼 쫙 찾아가지고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막 출처를 알려줘요. 이건 하버드 무슨 논문입니다, 뭐 논문입니다, 등등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참고문헌을 한 20개 정도를 찾았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끌로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끌로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끌로드에다가 쫙 집어넣으면 쫙 읽어요. 이 논문들을 딱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그걸 주면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 뒤에 가면 프롬프트가 나와요. 어떻게 그냥 뭐 요약해줘 그게 아니라 정말 논문 쓸 때 필요한 프롬프트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지금 한번 젠스파크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길 거예요. 한번 젠스파크에 가서 여러분들이 썼던 책의 주제를 집어넣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논문으로 한번 써서 내가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 논문을 한번 소논문이라도 써서 한번 발표하고 싶다. 학술 대회에서. 그래서 써보세요. 한번 젠스파크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논문들이 하나씩 찾아지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클로드에 넣어서 질문하는지 제가 올려드릴게요. 논문들을 일단 찾으세요. 찾으면 여기에 제가 그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어요. PDF로 다운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책 쓴 주제를 넣으시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학술지에 발표할 소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참고문헌 10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찾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업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발표하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을 찾는 방법입니다. 참고문은 몇 개 정도 찾아요? 참고문은 보통 한 20개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5개 정도만 해달라고 그러세요. 5개 정도만. 그 중에 그걸 팩트 체크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찾은 논문을 가지고 요거 집어넣는 거죠.
첨부된 PDF 논문의 핵심 발견 사항과 한계점을 200단어 이내로 요약하고 주요 방법론을 비교하여 정리해줘. 네. 한 두 개만 찾으셔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김소영 그냥 집어넣어. 있습니다. 페들렛. 페들렛에 강의 자료에 있어요. 강의 자료. 강의자고요? 강의 자료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이 며칠 전에 조선대학교 교수님한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페들렛에 강의 자료에 가서 다운받으세요. 강의 만들어 놓고 좋아요. 다운받아서 나오면은 PDF로 다운받게 해줘 이렇게 해보세요. PDF로 다운받게 해줘. 저희 두 분은 논문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빠르게 가는 일을 배우시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옛날 전통적인 방식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대표? 아니, 안 쓰면 졸업 안 되잖아. 필수. 대표가 아니라 필수. 대표가 아니라 여기 졸업이 안 되잖아요. 필수. 나중에 그 논문 쓴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꼭 논문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이거로 어떤 자료 조사에서 이제 발표하고 뭐 등등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임스파크에 크레딧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 우리 저 도서관 가서 빌려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도 그게 어느 논문인지 못 찾아. 나중에 참고문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못 찾아. 확 뒤진다. 그래서 지금도 주 교수님 방에 가면요 논문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프린트해 놓은 게 확 쌓여 있어요. 노천도 뭐부터 응? 뭐부터 제임스파크 뭐예요? 제임스파크에 이번에 쓴 책 제목이 뭐죠? 그 내용을 쓰세요. 일단 먼저 페르소나를 줘야 돼요. 나는 이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 스마트 융합 컨설팅학과 1학차 누구인데 이번에 이러이러한 전자책을 썼어. 이런 전자책 주제로 소논문을 만들어서 학술대에 발표할 수 있는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내가 알려주죠.
어떻게 해라. 물원조사를 어떻게 해라. 알려줘. 그냥 친구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네. 친구처럼 나는 지금 이래 전자책을 썼는데 이 책의 주제로 소논문을 하나 쓰고 싶어. 그래서 학술대에 발표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학술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이거를 칼럼으로 쓸 수도 있고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고 PDF 다운로드. 그다음에 요 프롬프트도 괜찮아요. 요 프롬프트도 이제 기간을 정하는 거죠. 너무 오래된 논문은 안 좋으니까 2024년 이후에 발표된 뭐뭐뭐와 관련된 논문 10편을 찾아서 각 논문의 핵심 발견 사항을 표로 정리해줘. 출처 URL도 포함해줘. 그리고 출처 URL을 찾아오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그죠? 2024년, 25년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참고문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2024년 이후 발표된 뭐뭐뭐와 관련된 논문 10편을 찾아서 각 논문의 핵심 발견 사항을 표로 정리해줘. 출처 URL도 포함해줘. 나중에 문헌조사 하실 때 꼭 출처 URL도 포함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레딧 빠졌어.
자, 찾아서 제니스파크에서 팩트 체크까지 되신 분은 우리 페들렛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고 어디에 올리냐면 여기다 올려주세요. 제가 자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참고문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노트북.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쪽에 논문만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찾아볼게요. 네. 참고문헌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요. PDF. 아 이거 다 다운로드. 근데 너무 많으면 한 5개.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서 먼저 다운로드 받은 거 여기다가 이제 다운로드 받게 해줘. 간단하게 딱. 여기 요 앞에 첫 번째.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참고문헌 모음이라고 만들어 주세요. 자, 논문 찾은 게 있으면 여기다 한번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팩트 체크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분석도 해보고. 하나밖에 안 들어오죠? 첨부가 하나만 되는데. 첨부가 하나만 되는데. 여기 도지지. 유영범님은 논문 제목 적었어요? 아직 아직 못 적었어요. 지금 예. 저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제가 클로드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논문 쓰시려면. 에어컨 조금만. 에어컨을 직접 가서 놔주세요. 어떻게? 응? 저기가 네 올리시면 돼요. 네. 네. 지가 지금 논문을 써버리는데. 그 200개 단어를 요약하고 논문을 써버리는데. 네네. 한번 해보세요. 뭐야, 그러면 이거? 논문을 제가 5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다운로드 가능이 있는 게 3개래요. 3개 가지고 해보세요. 3개를 다 떼서 넣고 네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어찌해달라고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오, 오철규님 찾았네요, 그죠? 네. 파일이 하나씩 그냥 하나만 올려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파일 2개 이상 되면 아까 그 프롬프트 집어넣어서 한번 표로 정리하고 이렇게 뭐 비교 분석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팩트 체크는 하셨나요, 오철규님?
네, 지금 했습니다. 패스 그 예. 정확한 논문이래요? 네? 정확한 예, 논문이래요? 예. 좋아요. 실제 확인된다. 실제 확인된 논문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2개 이상을 넣으시고 클로드는 위로 해야지. 클로드. 첨부된 PDF 논문들의 핵심 발견 사항과 한계점을 200단어 이내로 요약하고 주요 방법론을 비교하여 정리해 줘. 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찾았어요? 다 쓰신 거예요? 저기 봤지. 아, 첨부한 거.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찾아서 연락하고 가야 돼. 결제 안 하고. 그게 이제 관련 결제라는 건 안 하고. 뭐 하나 다운받아서 어차피 연습은 제가 쓴 거를 올려서 잡아달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관련 요약 찾아달라고 해서 그 5개를 다운로드 키워드에다가 올려서 클로드에 올려서 이렇게 블로드에 올려서 요거요. 논문 핵심.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초과로 1번. 시험 잘 보고 있어요? 아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문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문에 공기법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가 실패했어? 쉽다고 했어. 혼자만 쉬운 거 아니에요? 페들렉 가셔서 예. 강의 자료에 가면 연구자를 위한 AI 에이전트 활용이라는 강의안이 있어요. 옆에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그거 보시고 옆에 설명 좀 해드리세요. 네.
인상교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볼게요. 저렇게 다 나오네. 팩트 체크가 아예 정리했다. 올려봐주세요. 그 무료버전으로 네,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해도 이 열심히 논문을 정도는 찾았는데 없어. 저기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주라 그러면 크레딧이 많이 먹는데 대화하는 거는 별로 그렇구나.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다음에 그 외국 논문을 찾으신 분들은 저 두 번째 외국 논문 찾으신 분들은 두 번째 프롬프트를 넣으세요. 네. 이 영어 논문에 뭐뭐뭐와 이거를 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냥 번역해 그럼 얘가 학술적인 번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번역을 하거든요. 조문구를 넣어주셔야 돼요. 교수님 팩트 체크는 팩트 체크는 지금 젠스파크 쓰시나요? 네. 거기 더하기 누르시고 더하기 젠스파크에 더하기 누르시고 더하기 누르면서 쭉 내리시면 돼요. 새로운 창에 가서 네, 새로운 창에 가서 네, 그 밑에 더하기 누르셨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팩트 체크가 있어요. 더하기 누르고 열리죠? 옆에 알려드리세요. 옆에 팩트 체크 여기다가 그 논문을 넣으세요. 넣고 팩트 체크해줘. 그리고 얘가 이건 실제 뭐 언제 발표된 논문입니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 아예 젠스파크는 따로 멤버 있는데 이렇게 팩트 체크라고 따로 있는데 좀 이따가 구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비싸. 젠스파크도 논문 쓸 때 하자. 일단 재미나게 쓰다가. 그럼 패들렛에는 그냥 참고 문헌만 올리면 돼요. 네. 피들렛은 그 팩트 체크한 참고 문헌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철교님은 아까 그 비교한 그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요거. 네. 첨부된 PDF 논문들의 핵심 발견 사항과 한계점을 200단어로 이내로 요약하여 주요 방법론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줘. 네. 이 연구 방법론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티켓 SL은 뭐예요? 수정. 네, 수정하세요. 팩트 체크 한 다음에 3번은 나중에 하는 거 나중에. 팩트 체크 이후에 3번에 팩트 체크하고 4번에 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 요 3번, 5번으로 바꿔서 넣어주세요. 네. 여기는 3번을 5번으로요. 네. 도와줄 수 있겠니? 어우, 잘하고 있어. 네, 그래서 오철규님이 올리셨네요. 네. 그래서 논문별 핵심 발견 및 한계점을 요약했다. 네, 구정원님 이렇게 하고 지성원님은 이랬다. 그다음에 외국 논문은 어떻다. 그렇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비교 정리하다 보면 내 논문 주제가 이제 하나하나 좁혀져 나옵니다. 이제. 아, 이거 쓰면 되겠다. 김형준님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예? 젠스파크로 만들었어요. 그쵸. 편하죠, 엄청. 예. 예,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밥 먹다가 걸어놓고 그냥 밥 다 먹으니까 돼 있던데. 맞아요. 근데 어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절차로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아. 절차를 어떻게? 이 작성했던 절차 말씀. 네네. 예. 작성된 절차.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젠스파크 이게 이력이 있어가지고요. 좋아요. 네. 잠시만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직접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릴까요? 파워포인트로 한다면 한 이틀. 이틀 걸릴 일을 밥 먹고 오니까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로 네. 지금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썼던 나오셔서 에어컨 저기 더우시대. 네, 켜져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 바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바로 에어컨 밑이라는 네. 건가? 어떤 거였어요? 전원 켜시면 되세요. 요거? 네. 다? 그냥 전원 제가 할게요. 네네.
서 어떻게 했는지 프로세스하고 네 가지 벽이 어떤 거였는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멀티태스킹 얘한테는 일 시켜 놓고요. 귀로 들으시자고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마이크 드리고. 예, 처음으로 이제 젠스파크 그 AI 슬라이드 쪽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PDF 원본을 올리고 그 다음에 표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북크크 이제 이미지 저희가 지금 진행 과정 나왔던 거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청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 그 심사 중이라서 지금 과제로 PPT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북크크에서 진행 상황이니까 이 표지와 내용 가지고 만들어 하면서 그냥 저는 좀 방치를 좀 시켰거든요. 그때 초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그 초안으로 지금 이런 표지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뭐 이게 디자인하고 슬라이드 몇 장을 할 것인지 그럼 저는 한 10장 정도로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심사 중에서 이제 완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하고 ISBN하고 그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24까지 뭐 됐는데 거기까지 다 캡처로 다시 중간중간 업데이트하니까 한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영국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전자 컨텍스트 이런 발표 순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또 중간에 던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책을 출판할 수 있지? 그 저자의 권위 같은 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좀 식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제 고민을 좀 담았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요. ESG 일상으로 그 다음에 생성형 1인 출판 도구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AI 자체 검증 집필 그다음 그 출판 등록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다 제트파크에서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거를 다 링크로 던져줬습니다. 제트파크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AI 쪽 이제 목차 설계는 이제 저희가 올렸던 그 PDF를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체 검증 목표했던 걸 제가 계속 검증된 거 많이 하면서 계속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얘가 자체 피드백을 했던 거를 이제 자기가 뭘 검증했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뭘 수정했었다 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지 이미지도 사실 젠스파크 이미지에서 이미지 생성해서 GPT-2라고 이제 최신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이미지로 난 ESG에 대한 책을 썼어. 그런데 이제 약간 어그로를 이제 후킹을 하고 싶어서 고양이 2마리를 넣고 싶어. 고양이 흰색 고양이 2마리 넣고 싶어. 그 어미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를 넣고 싶어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 추상적인 이미지를 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좀 했다 좀 그걸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선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북코커를 캡처를 떠서 좀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이게 올렸을 때 최종 보는 아닌데 그때 예수24 확인 중이었는데 지금 예수24까지 됐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환각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좀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 할루시네이션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 주석을 달아줘 했더니 다시 또 좀 여기 페이지 보면 다 조금조금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눈에 띄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사실 환관도 인용 출처
계속 검증을 할 때마다 계속 이게 좀 검증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걸로 검증하고 이제 검증하는 것도 또 한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보면서 변한 게 없는데 왜 계속 얘가 틀렸다고 하지라고 나올 때까지 제가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각은 좀 약간 결국은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인용을 하고 좀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문구 같은 게 표절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제가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자라는 게 권위가 생기는 건데 이 권위를 지금 저희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좀 약간 편법으로 권위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좀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이 그 전문성의 평탄화라고 지금 얘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글을 써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대학원 이후에 어디 강연할 때 책을 이렇게 썼다 하는데 이런 방법이 나중에 결국 누군가는 어떻게든 알게 될 건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이걸 어떻게 변별력을 가져야 될 건가 이 고민을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고민을 제가 이제 만들면서 계속 고민을 좀 상담을 좀 했습니다. 이 권위의 민주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니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저자라는 권위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화 산업을 예를 들어서 작가 빼고 다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AI로 영상을 만드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담으니까 이제 그냥 민주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검증의 깊이는 다르다. 저희가 지금 여기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게 검증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보여지는 것보다 검증을 어떻게 좀 철저하게 할 것인가 여기가 좀 중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하고 독자하고 플랫폼의 이제 책임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데 AI 믿고 글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사람한테 다시 AI가 사람한테 대묻는 좀 철학적인 내용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강조하는 게 제가 그 글을 쓰면서까지 그 PDF 원고를 쓸 때 그때 했던 게 계속 AI 강조했던 게 나는 책을 써주지 않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 계속 파크로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나는 대신 책을 써주지 않아. 다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가 물어봐서 난 답해줬고 너의 결정이고 네가 쓴 거야. 난 도와줬을 뿐이야. 이게 선을 긋는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의 책임이다.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 이걸 좀 애매하게 삥 둘러서 모호하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아주 진지한 고민을 제임스 파크랑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논문 쓰는 거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 보고 나눠볼게요. 그래서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AI는 동료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AI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 경영 지도사를 하시던 뭐 회사 업무를 하시던 AI는 여러분의 동료로서 활용을 하시고 도구로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거 AI가 하면은 좀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죠? 지금은 전화번호 하나라도 외워요? 못 외우잖아요.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향후 제가 볼 때는 2030년 정도가 되면 AGI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AGI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AI들이 나타나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AI가 무서우니까 안 할래? 나는 AI에 의존하지 않을래?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준 어른님이 고민하셨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책 써도 될까? 대한민국에는 저자와 저자가 아닌 사람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책 한 권 못 내요. 평생. 아까처럼 그런 거. 내가 권위자가 아닌데 책을 쓰면 될까? 비양심적이지 않을까? 그래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AI라는 문명의 도구를 활용해서 책 쓰는 걸 도움 받은 거죠. 그럼 검증을 내가 했다는 얘기죠.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을 뭐 검증하고 심사하고 이런 것들도 AI 도움 받을 거라는 얘기죠. 받을 거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논문을 쓰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바뀔 거예요. 네. 박사 과정을 가건 석사 과정을 가건 논문이 아니라 다른 지금처럼 구술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AI로 쓸 거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AI로 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발표 같은 거 할 때 지금처럼 젠스파크로 계속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했다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런 걸 여기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이제 PDF로 만들어서 이거를 집어넣고 뭐 계속 질문하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등등등 했다. 그랬더니 AI는 나한테 최종적인 책임은 네가 하는 거다. 검증은 네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다. 여기 나오잖아요. 최종 결과물은 연구자에게. 최종 결과물이 어느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이름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 검증들을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돼가지고요. 아까처럼 PPT를 쫙 만들어서 내가 검증도 안 하고 발표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회사에 발표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저 통계가 틀렸어. 그럼 망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검증들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표절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얘한테 또 질문하면 돼요. 이거 혹시 표절 안 걸리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줘. 등등등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발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나진국님, 나진국님 한번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진국님 나오세요. 요거 네 그렇죠. 나진국님 발표 한번. 앞서 그 이진영 부모님이 발표했는데 저는 책 쓴 거 내용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발표하라고 하신 줄 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잘못한 줄 알았어요. 일단은 저는 뭐 젠스파크에서 뭐 채팅해가지고 책 내용 올려서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해서 했고요. 그래가지고 챗GPT에서 좀 검토받고 다시 해서 젠스파크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인수님 넘기는 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뭘? 네네. 저는 오늘 ESG 시대 보안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문제다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제가 멈추고 택시가 잡히지 않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사회 신뢰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보안은 IT 부서만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경영 과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죠. 2025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유출 평균 피해액은 무려 44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IBM의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AI를 악용한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안 격차는 공공방 전체의 리스크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안은 선택이 아닌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디지털 신뢰를 구축해야 할까? 저는 4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 핵심 자산을 지키는 데이터 보호. 둘째,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다양성 확보. 셋째, 투명한 데이터 처리와 편향성 없는 윤리적 AI 운영을 통한 프라이버시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정직하게 소통하는 투명한 대응입니다. 이 4가지 핵심 기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진정한 신뢰가 완성됩니다. 네, 특히 ESG 경영 시대에 정보 보안의 역할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사회의 차원의 보안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셜 측면에서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협력사 보안 점검을 자동화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인바이먼탈입니다. 지속 가능한 IT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자원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노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대적 위협은 더 복잡합니다. 임직원들이 몰래 사용하는 그림자 AI는 기업 기밀 유출에 가장 큰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5%는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바로 사용자의 설정 오류와 권한 관리 미흡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해결하기 위해서 CSPM이나 CIEM 같은 자동화된 점검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람의 실수를 시스템이 방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탐지하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MTTP, 평균 탐지 시간과 평균 복구 시간의 단축은 비즈니스 영수성을 지키는 핵심 지표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며 평소 실전형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할 90일의 실행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30일은 현행 파악과 진단을 집중하고 다음 30일은 취약점 제거와 연결 정비, 마지막 30일은 전사적인 보고 체계 확립을 힘씁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 임직원 보안 교육 이수율이 100%, 탐지 및 복구 시간을 20% 단축, 그리고 조직 내의 보안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의 공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데이터 보호는 고객 신뢰이며 고객 신뢰는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신뢰받는 기업만이 거대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중견기업의 이제 AI 자동화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 정보보호 쪽, 정보보호 쪽 주로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우리 저 보안 정보보호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거. 근데 그 내면에는 뭐냐면요, 자동화되면 우리가 잘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밀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중견기업 컨설팅 하러 갈 때 이거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나진국 원우님의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정보보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 다음에 컨설팅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경영 컨설팅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I 시대에는 AI 자동화 쪽의 컨설팅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상학님, 또 발표하러 또 날라오셨어요. 네. 자, 이상학님, 네. 이상학님 발표하러 날라오셨어요. 볼게요. 우리 반장님은 또 어떤 책을 썼는지. 원래 그 작년에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내용 읽어보고 내가 좀 안 맞는 부분, 내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좀 고쳤긴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쓰고 나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고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ESG 관련된 거 쓰면서 작년에는 산업 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뭐 E라든지 S 부분만 이제 그 G 빼고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품질 쪽하고 안전 쪽을 하다 보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 그 산업 현장 쪽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내용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솔직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왜냐면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대신에 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제가 그 책 내용에서는 제가 이미지 하나 이런 걸 좀 넣었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내용성 부분에서 요거만 글만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읽기도 좀 그럴 거고, 그래서 이미지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을 이미지 삽입함으로 해서 저기 이제 받아들인 사람, 읽은 사람들이 조금 그 다가오게 그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저는 PPT 아까 보여드렸듯이 별로 저도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제목적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다 알다시피 ESG가 주목받는 이유라든지 왜 주목받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장의 그 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뭐 내용들 일장에 넣고, 그리고 그 저기 프로그램에 넣었고요. 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ESG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ESG가 어떤 거냐라고 아예 일장에서 모두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장에 이제 하면서 대신에 E가 뭐고 S가 뭔지 또 이렇게 또 세분화 좀 시켰고요. 뒤에 내용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 부분이 생길 수 있을까? 왜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해도 되는 거냐? 아닌 거야? 필수해 뭐 접근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적인 부분을 또 뒤에 던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룡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장도 또 그러니까 각 장마다 이미지는 다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에 대해서 이제 각각 분류, E하고 S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면서 E는 그러면 뭐 아까 그랬지 기업과 사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기후적인 변화라든지 우리가 에코바디스에서 스코프 1부터 3까지 대한 부분도 여기 중간에 보면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그리고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내용을 조금 내용 모르는데 제목적인 부분만 제가 조금 수정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장 해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물이 풍부했지만 지금 물 사용 너무 뭐 이제 알다시피 여름 되면 강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메말라서 이런 부분 물 사용이라든지 수자원 관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반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아까 말했지 이에 대해서 그러면 경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소셜적인 부분에서 뭐 그러면 사람과 공동체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좀 다 내용을 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내용을 좀 내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소비자라든지 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이런 내용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넣었고요. 내용. 제목만 넣었고요. 솔직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각각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E와 S는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6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7장에는 그러면 그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투자 부분 ESG는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ESG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좀 수정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소비자와 아까 또 앞에도 언급했던 부분에서 소비자와 시민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지속 가능성이 뭐 결국 뭐 사람도 그렇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결론을 좀 내렸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TS 홈쇼핑에서 MD를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마포대교도 갔었고 네. 그랬을 때 정말 백수가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 백수.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라고 그 박사님이 특강을 하는 겁니다. 300명 모아놓고 성균관대에서 자기는 1인 기업이다. 강의를 하는데 1인 기업으로 한 2억씩 번다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분 강의는 따라다녔어요. 그분 스케줄 있으면 따라가고 애한테 앉아가지고 강의를 3번째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이러는 거. 예. 질문하라고 그러잖아요. 질문하고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하다가 망해서 저도 공 박사님처럼 강사가 되고 싶은데 저도 강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 앞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트위터로 저한테 코칭을 해주셨어요. 트위터로 첫 번째 이름을 알리려면 책을 써라 그런 거예요. 공 박사님 무지하게 책을 많이 썼잖아요. 나보고 책을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 박사님을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공 박사님 시키는 대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때는 AI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막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마다 다 들고 간 거예요. 좋은 책 원고가 있다. 나 LG 쇼핑 출신이다. 그랬는데 다 거부. 무명 작가니까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세리 모임에 자주 나갔어요. 세리 모임에 가지고 그 백수인데 명함을 팠어요. 인터넷 창업연구소 소장 이래가지고 이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백수지만 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정말 좋은 원고가 있는데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정말 유명한 데 다 갔거든요. 영진닷컴, 교학사 뭐 다 가는 다 거부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원고가 있다고 얘기 안 했더니 한 몇 달 지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혹시 그 원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책은 내드리는데 인쇄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쇄는 없습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찾아드릴까요? 그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인쇄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책을 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책을 내겠습니다. 한 게 몇 년인지 볼게요. 그 네이버에 가서 나는 매일 지마켓으로 출근한다 라는 책을 보시면 그 2006년인가 16년인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나는 매일 지마켓으로 출근한다 라는 책을 썼어요. 똑같아요. 이상학님처럼 그냥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매뉴얼 쓴 거예요. 지마켓에 어떻게 상품들을 그 입점시키고 어떻게 판매하면 되는지 책이 몇 년도인가요? 2006년도 2006년 20년 전 20년 전에 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인쇄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계약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동안 저를 거부했던 출판사 연락이 옵니다. 최 작가님, 저희랑도 책을 써주시죠. 그래서 그때 저를 거부했던 교학사, 영진닷컴 이런 데 가서 전부 책을 냅니다. 그것도 좋은 조건에 막 선인세 받고 계약금 받고 이렇게 저는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20년 전에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계속 아직도 이거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계속 변화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책이 종이책만 한 50권이 돼요. 50권이 됩니다. 근데 트렌드에 맞춰서 이때는 이 당시에는 지마켓이 대박이었기 때문에 지마켓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대세냐? 트위터, SNS가 대세예요. 그래서 SNS 관련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최재용 SNS라고 치면 SNS에 관련된 책들이 쫙 씁니다. 그런 책을 보고 국무총리실에서 강의 요청이 오는 거예요. CJ그룹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현대자동차에서 강의 요청이 옵니다. 책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에 가서요. 책 2,000권 팔았어요. 그리고 2,000명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참대하리라.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과제니까 썼지만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넣어가지고 한번 진짜 책을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쓰기 힘들다? 그럼 동기끼리 같이 쓰세요. 한 5명, 몇 명이서. 보세요. SNS로 대박나기, 뭐 SNS, 뭐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네. SNS 책들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세상이 왔어요? 메타버스 세상이 왔습니다. 메타버스 세상. 메타버스란 책을 또 씁니다. 책을 한 번 쓸 때는 어려운데 2번 쓸 때는 쉽고요. 한 10권 쓰면요. 금방 써요. 일주일에만 한 권 씁니다. 일주일에 씁니다. 정말. 네. 자, 메타버스, 최재형 메타버스라고 치면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책들을 씁니다.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메타버스 쭉쭉 올려보면요, 네, 메타버스 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중에 하나는 세종도서에 선정될 정도로 완전히 성공한 책이 된 거예요. 이 메타버스 때문에 책 때문에 또 코트라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코트라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코트라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 못 오니까 저한테 코트라에 연락이 와가지고 원장님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들어와가지고 바이어랑 만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게도타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미국이 연락해가지고 한국 총판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부경대학교 캠퍼스도 만들어주고 그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짭짤할 때였어요. 왜 짭짤했느냐? 책 한 권 때문에 어쨌든 메타버스 공간에 아무도 만들지 모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3,000만 원 주세요. 예, 3,000만 원 주고 만듭니다. 네. 그리고 한 군데 코트라에서 했으니까 부경대 해달라고 다른 데 달라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 쓸 일이 없었잖아요. 돈 쓸 일이 그냥 들어오는 게 다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고 그리고 줌으로 강의하니까 지방 안 가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타임을 강의합니다. 세 타임을 강의해요. 그건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타버스. 자,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끝나고 AI가 왔어요. 3년 전에. 자, 그럼 또 최재형 AI 칩니다. 남들보다 빨리 그 시장을 선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AI 책을 또 씁니다. 최재형 AI 도서에 가보면 이것이 챗GPT다 라는 책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네. 챗GPT 그때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그죠? 아마존에 갑니다. 아마존에 가면 외국 애들이 챗GPT 쓴 책이 있어요. 네. 그거를 삽니다. PDF본으로 사요. 번역합니다. 네. 번역해가지고 그거로 제가 공부 쫙 하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 가면 또 막 외국 애들이 뭐 챗GPT가 뭐다 막 나온 영상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다운받아가지고 또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요. 그럼 두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또 하나 유데미라고 해서 유데미. 네. 유데미에 가서 또 챗GPT 쳤더니 쫙 나와요. 한국에는 그런 책들도 없고 아무도 모를 때 외국 애들은 이미 나온 게 있더라는 얘기죠. 다 번역해가지고 그거로 책을 쓴 거예요. 쓰세요. 네, 이것이 챗GPT다.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챗GPT 책이에요.
이것이 챗GPT다. 저는 그래서 여러 원호님들에게 책을 써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브랜딩하는 데 최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최고는 책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제자분들한테도 계속 책을 쓰라고 계속 공저라도 막 씁니다. 지금 요즘에 무슨 책 쓰는지 아세요? 피지컬 AI 씁니다. 피지컬 AI. 네. 피지컬 AI 잘 몰라요 저도. 네. 공부해서 쓰는 공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 찾아가지고 내가 먼저 쓰면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책을 쓰잖아요. 강의 요청이 와요. 피지컬 AI가 뭐냐고. 그럼 더 공부해야 되겠죠. 강의 안 만들어서 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보시면 이 책이에요. 이 책. 자, 2023년. 네. 이때 저 혼자 썼냐? 아니에요. 혼자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빨리 써야 되잖아요. 개발자들 모임. 오늘 제가 갔던 그 제임스파커 개발자들 모임처럼 개발자 모임 갔어요. 오늘도 갔는데 정말 머리 안 감고 한 20대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개발자 애들이.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똘똘한 애 딱 집은다. 난 책 쓸래? 좋아요. 이러는 거죠. 본인들이 혼자 책 쓰기 어려우니까 책 쓸래? 딱 모여가지고 금방 먹고 써요. 책을 써내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대박이라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강의 출판 요청이 옵니다. 챗GPT 책을 또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성대학교는 어떻게 왔느냐? ESG. 한참 ESG 열풍이 있잖아요. AI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네. 뭐라고 썼냐면 최재용 ESG 경영보고서라고 치면 이 책입니다. 이 책.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이 책이에요. 이 책. AI 챗GPT 시대 ESG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실무. 이 책을 쓴 거예요. 경영지사님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쓰려면 어려운데 기업에서 이 책 읽어보고 강의 요청이 옵니다. 기업에서. 네. 근데 이런 강의 가면은 1시간 반 강의하는데 100만 원씩 줘요. 왜?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ESG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쓰는데 AI를 쓴다고? 전문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막 기업에서 막 그 8대씩 하잖아요. ESG 뭐 이런 거. 그죠? 그때마다 불러요. 1시간 반씩. 그러면 1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는 또 그 ESG 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컨설팅 해주세요. 쓰는 거 도와드리세요. 등등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져 나가시는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저는 이 한성대학교에 강의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주 교수님하고 안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저보고 강의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책 보더니 최 원장 와가지고 겸임 교수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 책 나오자마자 학교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전문성을 알리시고 그러면 또 책만 쓰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도 여러분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고요.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또 해가지고 존재감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뭐 가면요, 어디서 많이 봤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많이 봤대요. 무슨 일 하세요? 막 그럽니다. 네. 유튜브 봤대요. 유튜브. 또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갔는데 한전에 갔는데 부장님이 제 유튜브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강사님을 누구를 이제 모실까요? 그러면 제 유튜브 많이 보는 최재형 원장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요 그 대접도 잘 받고요.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 팬클럽에 팬클럽. 뭐 TV에서 본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본 거랑 똑같네요. 막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자책을 과제이기 때문에 썼지만 이제 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지식들을 넣어가지고 진짜 종이책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혼자 써도 아까 북쿠크에다가 POD 물어보셨잖아요. POD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신청할 때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POD가 뭐냐?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누군가 그 책을 주문하면 그제서야 프린트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퀄리티는 별로 안 좋아요. 퀄리티는 이거는 인쇄소에서 척척척 2,000권을 뽑은 거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POD 책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요 복사본 나온 그 정도 수준인데 어떤 분들이 사느냐? 아주 급박한 거. 회사에서 당장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워커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휴 기간에. 갑자기 회장님이 뭐 ESG에 관련된 무슨 보고를 하라는 거야. 담당자가 뒤져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 지금
연휴 기간인데도 한 워커힐 호텔에 와서 특강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그 다다음 주에 우리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급하니까 이 책 사서 보고 연락이 온 거라는 얘기죠. 근데 POD를 만들어놔도 아까처럼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어떤 보고를 해야 된다. 그죠? 아니면 뭐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책 사서 봅니다. 3만 원짜리를 사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기다려요. POD 책 언제 오나 막 기다립니다. 한 며칠 걸려요. 한 5일 걸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POD라도 먼저 출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쓴 책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얘기죠. 네.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내공이 쌓아지면요. 나중에는 정말 남들이 한 달 걸리는 책을 나는 일주일 만에 책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 남들보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책을 빨리빨리 써서 내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 진국님이라면 정보보호 책 쓸 것 같아요. AI 시대 정보보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책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S 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뭐 뭐를 해야 되고 등등등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세요. 네. 유튜브도 보시고 네. 그리고 아까처럼 또 논문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쪽에서 아마존에서 책도 사서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PDF 받아가지고 그냥 넣으면 쫙 번역을 나오는데 그러면 또 알려드리는 대로 끌로드에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거로 한번 초안 써줘. 그럼 되잖아요. 초안만 써주면요 그 다음부터 내 지식들을 넣으면 돼요.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우리 형수님이 고민한 게 이제 만약 소설가라면 내가 소설가라 아니면 이런 분이라면 고민하겠죠. 내가 소설 안 써봤는데 소설을 내가 AI로 썼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용서라는 거예요. 실용서. 어차피 있는 지식들 갖다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아직도 ESG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엔 ESG가 어디가 열풍인지 아세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ESG 열풍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ESG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ESG 그리고 같이 또 그 어린이들하고 ESG 캠프도 가고 막 등등등 해요. 그렇게 전혀 ESG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책을 쓰는 것도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을 위한 ESG 책을 쓰는 것도 하나의 뾰족한 타겟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출장을 가서 이제 그 휴강이고요. 30날 오늘 발표 못하신 분들도 발표하고 30날은 끌로드, 네, 끌로드를 좀 깊숙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네, 끌로드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시던 뭐 리포트를 쓰시던 논문을 쓰시던 필요하니까 30날은 그걸 한 조금 더 깊숙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종강이 언제예요? 13일 날 13일 날이죠? 저기 네. 15주차 15주차가 13일이죠. 그러면 6일 날은 또 쉬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조교 선생님과 협의한 결과 보강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보강한다고 보고서만 올리고 맞다고 이렇게 체크해서 그냥 6월 13일에 종강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보강했나요? 그러면 보강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6월 13일 종강했는데 20날 오세요. 그럼 안 옵니다. 경험상 안 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로 좀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는 걸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